댓글창에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여기에 참 말을 얹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아니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너 많이 쫄았구나. 아니 이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너 상대편이지라고 막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사실 박시영 TV에 나가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가끔 댓글에 보면 거업도 반명이다 뭐 그러는데 전당대회라는 이름과 타이틀을 달았으나 논란이 되고 기준이 흔들리고 했던 부분들은 전당대회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맞아요. 생년월일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든지 연설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되고 뭐 연설과 뭐 이제 토론회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은 투표의 기술로만 보였어요.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것이 전당대회를 압도해버리면 이 전당대회의 의미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좀 그래요. 그냥 전당대회 올 때마다 약간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거업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거업이야. 욕할 사람 욕하고 내가 누구 찍었는지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뭐 상상 하고 나서 다 네가 그렇지. 어제 당내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당대표는 김민석 그리고 최고위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이 네. 선정이 됐지요. 선호 투표까지 가서 일단 김민석 네. 지금 1차에서 의원이 과반은 안 됐고 네. 지금 54.08%로 네. 민주당 새 대표로 선출이 됐고요. 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45.92%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최민희 의원이 네. 18.35%로 1위. 음.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면 네. 박선원 의원 그리고 서미화 의원, 이성윤 의원, 한민수 의원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됐습니다. 네. 김용 후보가 막판에 이제 2명의 의원이 자진 사퇴하면서 네. 김용 후보 쪽으로 좀 몰아달라라고 네.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에는 안 0.6% 됐습니다. 차였죠 아마. 예. 네. 근데 이미 그 타이밍에 국민 여론조사 30%는 거의 진행이 된 상태였고 대의원 투표 17,000표 정도가 있었던 건데 대의원들한테는 큰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되게 이제 근소한 차이로 당선권에 못 들었죠 김용 후보는. 그렇죠. 자, 여기에 참 말을 얹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 아니 그냥 자유롭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 너 많이 쫄았구나. 아니 이게 그러니까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는 그거예요. 지금 댓글창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근데 너무 신경 쓰지. 계시는데 네, 맞아요. 요것만은 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뭐 서로가 서로를 지목해서 가지고 뭐 굉장히 감정이 안 좋았던 사건이 많이 있었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누가 나한테 너 뭐야? 라고 하면 내가 그때부터 뭐가 되나? 나는 좀 그게 조금 그런 목적으로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고 싶은 예. 건데 제가 예. 봤을 때는 크게 신경 안 썼으면 좋겠고요. 그것도 예. 다만 이제 짚어야 될 것들은 몇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전당대회가 끝났기 때문에. 근데 생각보다 표 차이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났습니다. 호남에서 많이 났죠. 호남에서 결정적으로 표 차이가 사실은 호남의 차이가 결국 마지막까지 이어진 거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제 박빙 표 차이가 좀 거의 근접 차로 났고 네. 호남에서 이제 승부가 갈라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호남에서 왜 이렇게 권리당원들이 김민석 후보 이제 김민석 의원에게 몰표를 줬을까? 네. 큰 표 차이로 이기게 했을까? 이렇게 언론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그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네. 그거는 조금 가능성을 제가 뭐 어제부터 계속 제가 이제 방송에 나갈 때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이번에 대표가 된 김민석 의원이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가 좀 막 흔들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는 했지만 그 호남의 권리 당원들이 거기에 네. 어떻게 흔들려가지고 진짜로 네. 정청래 의원이 뭐 대표가 되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뒤집어진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외가 친가가 전부 호남에 계세요. 예. 그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최근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네. 그 집권 2년 차입니다. 그래서 그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좀 더 맞출 수 있는 후보로 김민석 의원을 좀 선택을 했던 것 같고 네. 집권 2년 차인데도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고
이재명 정부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어떤 염려, 위기감 이런 게 좀 그쪽으로 표심이 이동한 게 아닌가. 그렇다라고 해서 뭐 정청래 의원이 대표가 되면은 뭐 당청 관계가 엎어지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네. 좀 더 좀 이재명 대통령하고 호흡을 맞출 수 있는 후보로 선택을 했다. 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호남 당원들의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네. 그 호남 권리 당원들의 그 선택에 대해서 비판적인 분들도 있어요. 있죠. 예. 네. 근데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아니 근데 그 당원 투표 결과로 나온 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네. 결과는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또 그거에 대한 평가는 뭐 각자 하는 거니까. 네. 다만 그 표심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저는 조금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때문에 뭐 흔히 말해서 저는 네. 그런 분석에는 동의를 못 하겠더라고. 뭐 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호남의 권리 당원들도 이제 눈 돌아갔다. 뭐 이런 이게 네. 적지 않게 돌아다닙니다. 호남 우습게 보지 마라. 저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호남 권리 당원들이 네. 전략적인 투표를 굉장히 잘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게 지지를 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이고 사실 그 2달여 동안 정말 그러니까 제가 조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말 많은 압박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저처럼 여러 채널에 이제 뭐 다 주로 이제 영화 얘기하러 가긴 합니다만 여러 채널에 나오는 사람 붙잡고서는 다들 그렇게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너 상대편이지라고 막 계속 막 정말 지치지도 않고. 근데 그럴 때는 그냥 진짜 솔직하게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실 뭐 박시영 TV에 나가기로 결정을 한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는 레거시 미디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 레거시 미디어들 말고 거기는 그나마 그냥 좀 그래요. 그냥 뭐 드라이하게 좀 이번 전당대회를 보도한 편이고 다만 레거시 미디어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좀 정도가 좀 심하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심한 게 오마이TV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마이TV의 그 편향성은 한번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공교롭게도 그 얘기를 할 만한 곳이 없어요. 제가 대한뉴스도 생각을 했었는데 왜 안 했냐. 내가 그 얘기를 하는 즉시 아마 대한뉴스라든가 이런 채널에 대해서 아, 너 정청래 편이었구나 라는 아마 공격이 시작이 될 거라고. 그래서 전 대한뉴스에서는 원래 우리는 전당대회에서 우리는 언급을 안 한다. 편 가르지 말자. 그리고 끝날 때 우리가 이제 한번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얘기가 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난 대한뉴스에서 그 얘기를 하고 싶진 않았고 그 다른 채널도 좀 얘기는 좀 해봤다. 굉장히 부담을 느끼시더라고. 네,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박시영 TV 가가지고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겠다라고 해서 오마이 TV 보도의 편향성에 대해서 오마이 뉴스가 아니라 오마이 TV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반명이 되더라고. 근데 나는 오마이 TV의 편향성을 얘기를 한 거지. 내가 무슨 여기 거업도 가끔 댓글에 보면 거업도 반명이다 뭐 그러는데 막 그럴 리가 있습니까? 사실 네? 뭐 댓글만 보면은요. 댓글만 보면 우리 셋 중에 친명 아무도 없어요. 네. 싹 다 반명이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뭐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그런 문제 의식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이제 본인들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가 또 저 대표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네네. 지금 아까 우리 댓글도 좀 보이던데 탈당이니 뭐 나는 반명이 되겠다느니 좀 언어를 너무 거칠게 좀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네. 예. 저는 이재명 정부가 성공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도 반등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집권 2년 차임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온 건 맞거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데드 크루스가 나기는 했지 않습니까? 일단 여론조사에서. 그 문제 의식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 좀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정말 나는 그래도 난 싫다. 그러면은 탈당이라든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네네.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럼 잠깐 뉴스라든가 시사를 떠나 계셔도 잠시 좋습니다. 떠나 계셔도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그냥 묵묵하게 뉴스를 전할 테니까. 그렇죠. 예. 뭐 이렇게 서로 좀 극한 언어들을 좀 사용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게 저하고 이제 띵구리 형하고 양까물하고 얘기해가지고 소식을 전하는 건 좋다. 그런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당원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투표를 했습니다만
저는 제가 투표한 쪽에 반대되는 투표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없어요. 원래 전당대회라는 게 각자 이데올로기 그리고 이념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거 사실 싸우고 멱살 잡을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좀 그동안은 열심히 서로 이야기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지적하고 그리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 얘기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좀 그만할 때가 되었다. 다만 개인적인 어떤 바람이 하나 있다면 네. 김민석 의원이 이제 새 대표가 됐잖아요. 그럼 오늘 뭐 레거시 미디어들도 뭐 과제 통합 과제를 안 왔다 뭐 이런 뭐 기사를 많이 썼더라고.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다 좋은데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상대편 후보를 지지했던 그 권리 당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적지 않은 표가 나왔습니다. 정청래 그렇죠. 의원에. 이 권리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을 약간 반면 프레임으로 몰아세웠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빨리 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을 다독이면서 가려면은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거졌던 그런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과라든가 유감 표시는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지금 지지율 반등을 시켜야 되고 이제 집권 2년 차인데 이분들을 같이 데리고 가지 않으면 이게 성공하기가 어렵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저는 좀 전했으면 좋겠다. 여기에는 이제 대통령 포함. 네. 안 그러면 저는 좀 위기를 저는 스스로 느끼거든요. 당연히 저는 대통령 통합 행보를 당연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민석 이제 당대표죠. 김민석 당대표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정청래 의원도 여기에 따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좀 그 이제 각기 이제 대표하는 스피커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 스피커들도 아마 조금 지나고 나면 다들 통합을 얘기할 건데 저게 뭐야? 거기에 막 이렇게 막 너무 일체화가 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뭐 우리끼리 서로 보복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격한 단어 있잖아. 네. 그거는 좀 자제를 모두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너무 언어가 격해지고 좀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네. 그 나중에 좀 뻘쭘해지는 순간이 온다니까요. 다 이쪽에 다 나랑 같이 이쪽에서 하고 다 이렇게 욕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좀 정신 차려 보면 다 모여 있고 나만 옆으로 빠져서 혼자 욕하고 있는 그런 뻘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가장 걱정하는 어떤 그 층들은 마음이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네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그런 분들을 저는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그걸 잡을 수 있는 거는 물론 정청래 의원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고 새 지도부도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대통령도 요런 메시지를 좀 이제는 조금씩 내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조금 염려가 되긴 돼요 진짜. 네.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고추장도 뭐 얹어요 말아요. 아니 이건 그러니까 나처럼 그러니까 평론을 하고 비평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각자 자신의 기준으로 얘기를 다 했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하고 맞아요. 그 각자의 기준으로 얘기했던 것을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각자의 평가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이고 이게 전당대회라는 이름과 타이틀을 달았으나 이렇게 논란이 되고 기준이 뭐 흔들리고 했던 부분들은 전당대회 내용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나는. 맞아요. 전당대회에서 상대적으로 비전 제시보다는 뭐 이 편이니 저 편이니 얘기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선거고 투표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했던 부분들에서 뭐 마음이 상하거나 아니면 그 기준점을 벗어났다고 생각하여 아예 등을 돌려버린다거나 이런 식의 이제 그 좀 후 액션들이 나타났던 것이다라고 본다면 이건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거라고 난 충분히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냥 정치를 한 발 떨어져서 보고 내가 정치인은 아니니까 혹은 뭐 어느 당의 당원이거나 그렇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방송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평하고 평론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을 보면 그 잘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짚어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평가들은 있었어요. 늘 동기 형이 어제 저널리즘 띵 얘기하면서 뭐 우리가 전당대회 얘기는 아마 오늘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대부분의 평가들이 지금 이제 어찌됐건 굉장히 큰 상처들을 입었으니까 이 상처들을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고 그리고
공이 얘기하는 게 있어. 이 편이니 저 편이니. 공이 얘기하는 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얘기합니다. 공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지점들이 있거나 이러면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다고 해서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반대쪽으로 돌려버린다든지 아니면 없애버린다든지 하는 것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니 그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들을 잘 달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것도 새로운 지도부의 뭐 역할이 될 것이고 그렇죠. 새로운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번에 후보로 나오셨던 분들 낙선하신 분들도 거기에 힘을 보태려고 할 거라고 난 봐요. 그건 정치인들이니까. 근데 지지자들 입장에서 당원들 입장에서 상해버린 부분들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어떤 부분은 이재명 정부가 좋은 정책을 내면 해결될 것이다. 어떤 분은 좋은 정책을 내음과 동시에 그 달래는 적극적인 어떤 액션이 있어야 될 것이다.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 나는 모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나처럼 이렇게 얘기하면 저건 뭐야? 이거 뭐 술에 술 탄든 물에 물 탄든 얘기하는 놈 뭐 할 거야?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놈이라고 하는데 그 이상적인 얘기가 없이 갈라져서만 향후 앞으로 나간다면 지금 요만큼 갈라진 게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고요. 이번 전당대회 조금만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그 전당대회 이제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이후에 룰 세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이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선호 투표제냐 결선 투표제냐 이런 식의 접근법들 하고 그 외에 뭐 그 조직적으로 이제 뭐 생년월일에 따라서 투표를 한다든지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됐던 부분들 물론 뉴스에서 다 중심에 섰던 얘기들인데 그냥 모든 게 제가 보기에는 투표의 기술로만 보였어요. 선거의 기술로. 이것도 선거고 투표니까 거기서 어떤 기술적인 걸 발휘해가지고 한 표라도 더 얻겠다라는 취지의 것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그것이 전당대회를 압도해버리면 이 전당대회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일단 저는 했고요. 또 하나는 순회 경선이라는 게 이제 거대한 이벤트 아닙니까? 나도 그렇죠.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이 거대한 이벤트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룰에서 벗어나서 왜 충청에서 시작해서 대전으로 끝나는가를 문제 삼는 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연설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 투표가 진행이 되고 뭐 연설과 뭐 이제 토론회 같은 것들이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은 누가 봐도 어색하잖아요. 이상해요. 이런 부분들은 바로 잡거나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전당대회는 축제다. 그러니까 적어도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민주당원들의 축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가치가 있으면 그 안에서 서로가 유불리를 따진다 하더라도 조금 뾰족한 부분을 꺾을 필요도 있고 흐리뭉텅했던 것들 좀 날세울 필요도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갔다라는 생각을 또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거는 참 어려운 얘기인데 아침에 제가 6시에 라디오 방송을 하고 동기 형도 6시에 유튜브를 하잖아요. 그럼 6시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유튜브 채널들이 계속 운영이 돼요. 소위 말해서 진보 진영의 채널들을 하루 종일 그 공간에 앉아 계신 분들이 예전에 작년 이맘때쯤이었을 거예요. 뭐 몇몇 분들하고 AI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적게는 한 25만 명, 많게는 한 40만 명 정도가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그들의 의견이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반영이 되고 그게 이제 방송이 되고 그게 하나의 여론이 되어서 다시 반영이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걸 보이는데 그러면 너무 40만 명을 위한 정치 40만 명을 위한 뭐 유튜브 방송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라는 나는 문제 의식이 있어요. 소위 말해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라는 분들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그들을 정치라는 것이 적극적인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가 있을 텐데 그 행위에까지 가까이 올 수 있게끔 정치가 그들의 삶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정치권 혹은 정치를 이제 비평하고 말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의 몫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면 그 영역도 함께 좀 보고 또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방법들도 연구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싶은데 전당대회 같은 게 밴드웨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번엔 철저히 우리들만의 이야기가 되어버렸거든. 그런 것들도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저는 뭐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기간이 좀 짧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먼저 유세한 다음에 투표했으면 좋겠고요. 그거 두 개는 좀 꼭 수정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제가 약간 그 메타인지가 살짝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화 얘기는 거침없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잘 아는 분야니까. 근데 저는 시사 정치 평론에 들어온 게 그 형들보다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고 형들에 비하면은 쪼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겠다. 일단 내 생각이 있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막 그렇게 막 내놓진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면 또 안 한다고 욕을 먹고 얘기를 하면 한다고 욕을 먹고 그러니까 이게 막 다 같이 어깨 걸고 싸웠던 사람들끼리 갑자기 막 서로 손가락질을 해대는 게 저는 약간 이게 전당대회 올 때마다 약간 이게 적응이 안 돼요. 그게 예. 이제 저널리즘이 유튜브 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하면서 네네.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떤 입장 같은 거를 막 요구받고. 근데 뭐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모를 땐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 왜냐하면 개인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채널 입장으로 이제 같이 연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리고 개인 입장도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너무 그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에 안 울려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거업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거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래요? 그거 얘기하되 네. 뭐 그게 거업이야. 욕할 사람 욕하고. 내가 누구 찍었는지 얘기해요 그러면? 아니 뭐 상상 하고 나서 다 네가 그렇지. 아니 근데 이거는 예. 뭐 좀 누구나 다 마찬가지 아닐까 저는 싶어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이 유튜브 채널을 세팅하고 그 마이크 앞에 앉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앞에 앉아서 그러니까 책임감 없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이 판때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야지 다음 판때기에서는 또 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저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게 굉장히 발빠르고 뭔가 예민하게 이제 민첩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어떤 일관되지 않았을 때 대부분의 싫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그 일관됨이라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자꾸 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얹는 사람들은 결국 나중에 가면 엉켜. 그 엉킨 것 때문에 자기가 못 헤어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 기준을 가지고 적어도 무슨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전당대회 국면에서도 난 누구를 지지해요. 나는 어디가 맞다고 봐요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만약에 국면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태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 대가족들도 그렇고 다 보고 평가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뭐 어떤 사람들은 누가 누구랑 방송했으니까 넌 너 그쪽 편 아니냐라고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어떤 필터를 끼고 또 보겠죠. 근데 그 필터를 끼고 보는 것과 달리 이 말을 한 사람이 태도가 바뀌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되게 뭐 거업이 무언가를 신경 써서 다른 얘기를 한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일관되게 얘기해왔어요. 나중에 또 무슨 일 생기면 같이 어깨 걸고 싸울 사람들인데 서로 너무 욕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게 그냥 거업 스탠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도 당원이고 저도 투표했고 제 생각은 있지만 그걸 가지고 남한테 강요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그거 그냥 감내하면 돼.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오마이 TV의 평양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저는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 야, 넌 굉장히 비겁하다. 야, 너 사실상 대한뉴스의 어떤 멤버고. 네네네. 그럼 대한뉴스에서 해야지. 야, 그거를 갖다가 대한뉴스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밖에 어떤 피해 때문에 그걸 딴 채널 가서 얘기하고 너무 비겁하지 않냐. 저의 대답이 뭔지 알아요? 비겁합니다.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저 비겁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이다. 나는 솔직하게 대한뉴스에서 나는 상당히 여기에 굉장히 소중한 채널이기 때문에 네.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미디어 비평으로 인해서 부당하게 공격받거나 이러는 걸 나는 원치 않는다. 그렇죠. 네. 그 때문에 또 개인 채널도 있고. 난 그 판단에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만약에 누군가가 너 참 비겁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오케이 인정.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감내하고 가면 저는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뭐 댓글창에 내욕 올라오는 거 뭐 하루 이틀 겪는 것도 아니고 네. 그렇지. 익숙한데 네. 그게 너의 양분이야. 야 무풀보다는 악플이야. 그럼. 야 지금도 나 오랜만에 고현준이라는 이름을 댓글창에서 봐.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잖아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고현준이라는 단어를 쓴 사람은 대부분 욕하고 있어. 대한뉴스의 오랜 시청자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그래도 해요. 좋고 예. 저래도 좋고 나는 이게 그 또한 여러분들의 강한 그렇죠. 어떤 의견의 표현이라고 봐요. 저희도 네. 이제 이른바 댓글 공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고평도 그렇고 거업도 그렇고 댓글을 딱 쓰잖아.
그러면 딱 알잖아요. 이분은 대한뉴스 오래 봐온 분이다. 원래 쓴 글을 보면 네. 그 사람이 대충 보여요. 예, 그리고 예. 아니면 이분은 이것 봐. 고현준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도 오래된 사람. 오래된 사람들이거든. 그렇죠. 나를 조롱하는 거. 여기서 그렇죠. 고현준이라는 이름을 꺼내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항상 이제 고맙습니다. 예. 방금도 기계적으로 우리 추자형 이랬다가 이러면 기추자랑 헷갈리겠구나 이러고 고추자형 이렇게 바꿨잖아. 그래요. 난 주로서 그래서 고평이라 그러죠. 여러분 모두가 네. 대한뉴스에 들어와 계신 모두 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를 조롱할 준비가 돼 있는 분들 그렇지, 아니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해주세요. 이게 오랜 시간 진짜 네.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쌓아온 라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다 건드리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낄낄거리면서 우리가 이제 함께 즐겼던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낄낄거려 주시면 고마울 근데 듯합니다. 네. 우리를 향해서 낄낄거려 이러시는 건 좋은데 이제 같이 이제 흔히 말해서 동지적 관계, 이 지지했던 이재명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 서로를 향해서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자기가 지지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서로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이런 거는 이제는 좀 이젠 그만하셔야 좀. 된다라는 말씀. 우리의 조롱은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국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를 향해야 됩니다. 트럼프 요즘 얼마나 웃긴 짓거리 하고 있는지 알아요? 이런 거. 그리고 지금 거제도에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염려와 걱정은 이쪽을 향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상심하시거나 이럴 때 뭔가 자기가 얘기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롱이라든가 난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고. 이번에 마음이 떠나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네. 민주당 새 지도부는 물론이고 김민석 대표도 당연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죠. 신경을 많이 쓰고 네. 그 막 반명으로 프레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얘기를 하면 되는 거지. 그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에라이 뭐 어쩌고 이렇게는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언어를 조금 톤 다운 시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잘 되나 보자, 뭐 두고 보자. 그건 이런 안 거는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는 가족을 향해서 할 말은 아니잖아. 예.